안녕하세요. 이 밤 책 읽듣다입니다. 오늘은 제게 정말 필요한 책이라서 구입해서 읽다 보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책입니다. 바로 30여 년간을 호흡법을 수련하고 지도 연구해 오면서 바른 숨을 체계화시킨 민수식님의 숨 쉴 줄 아십니까? 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고 있지만 너 제대로 알고 숨 쉬고 있는 거야? 라며 저를 나무라는 것 같았어요. 최근 들어 제가 호흡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50이 넘어가면서 아픈 곳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한약도 지어 먹고 해봤지만 크게 좋아지질 않았는데 선생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하신 말씀이 호흡과 명상을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몸이 아픈데 왜 명상이 중요하지? 하고 의심쩍어 했었고 또 금액도 상당히 비싸서 그 돈으로 내가 보약을 한 재 더 먹고 말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또 몸이 안 좋아서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 계신 치료사분이 호흡을 잘하면 모든 병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양의학이나 한의학에서 모두 호흡을 최고의 치료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복식 호흡이 장점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들, 예를 들어 발표를 할 때 복식 호흡을 하면 나는 떨고 있어도 상대방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 또 뱃살이 빠진다는 점, 그 정도였는데 바른 호흡이 건강을 지켜주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 책을 안 읽어볼 수가 없겠죠. 이 책에서는 호흡을 바르게 함으로써 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짐은 물론 바른 숨을 통해 마음이 바로 서면 골상이 바뀌고 골상이 바뀌면 관상이 변하고 관상이 변하면 운명이 바뀌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1부 숨 이야기, 2부 바른 숨 몸에 익히기, 3부 생활 속의 바른 숨, 4부 바른 숨의 응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시간에는 일부 숨 이야기에서 호흡의 정석과 호흡의 기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흡의 정석. 정석 1. 호흡의 중심점을 내려라. 건강한 호흡은 숨쉬기의 중심점을 내리는 것이다. 가슴까지 올라간 호흡의 중심점을 아랫배로 내린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태어나 죽기까지의 호흡은 아랫배에서 시작하여 윗배, 가슴, 어깨, 목구멍으로 중심점이 위로 올라간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랫배로 숨을 쉬다가 청년이 되면 가슴으로 호흡한다. 장년과 노년을 지나면서 호흡의 중심점은 더욱 올라가서 어깨가 들썩인다. 결국에는 목구멍이 얕은 숨쉬기로 삶을 마무리한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올라가는 숨쉬기의 중심점을 거꾸로 아래로 내릴 수 있어야 본래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아랫배를 내밀어 횡격막이 내려가면 가슴 안에서는 부위에 압력이 생겨 공기가 저절로 폐 속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정맥이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활하게 한다. 림프액의 흐름도 좋게 하여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세균의 침입에 대해서도 강한 내성이 길러진다. 횡격막의 움직임은 척추 부위를 지나는 자율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크게 좋아지고 심신의 이완 반응을 촉진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숨쉬기의 중심점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기운도 함께 올라간다. 어린아이 때는 숨쉬기의 중심점이 낮기 때문에 기운이 발에 모여 있다. 청년기에는 가슴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기운도 가슴까지 올라온다.
장년기에는 숨의 중심이 어깨와 머리까지 올라와 기운이 머릿속까지 뻗친다. 머릿속에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중심점이 올라간 숨쉬기는 우리 몸의 기운을 상기시켜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항상 무겁게 느껴지는 등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준다. 이렇게 올라간 기운은 아랫배 호흡으로 아래로 내릴 수 있다.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몸의 기운이 잘 순환되고 머리가 시원해지며 하체가 튼튼해진다. 상기된 기운을 내리기 위해서는 숨결도 함께 의식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의식을 내린다는 것은 호흡할 때 아랫배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단순히 아랫배만 들먹거리는 호흡이 아니라 마음을 아랫배에 모아 정성을 들여 숨을 쉬어야 한다. 호흡의 수준이 높아지면 발바닥까지 의식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머리에 상기된 기운이 발바닥까지 내려와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기혈 순환이 원활해진다. 정석 2. 호흡의 길이를 늘려라. 숨이 긴 동물은 장수를 누린다. 1분 동안 숨 쉬는 횟수는 개가 80에서 100번, 사람은 12번에서 15번, 거북은 2번에서 3번이다. 숨의 횟수를 숨의 길이로 환산하면 개는 0.6에서 0.7초로 매우 짧다. 사람은 4에서 5초, 거북은 20에서 30초 순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개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으로 짧고 사람은 80년에서 100년, 거북은 250년에서 300년으로 길다. 이처럼 동물은 숨의 길이에 비례하여 수명이 길어진다. 트럭의 수명은 엑셀러레이터를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매일 힘껏 밟으면 트럭은 금방 못 쓰게 되지만 여유 있게 천천히 밟는 버릇을 들이면 수명은 40년도 더 간다. 숨도 마찬가지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에 따라 우리 몸은 3가지 반응을 나타낸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같게 하면 우리 몸 안의 기운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 자동적으로 균형이 유지된다.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독소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몸에 긴장이 가득 차 있을 때 한숨이 일어나는 원리이다. 날숨보다 들숨을 길게 하면 산소를 충분히 세포에 공급할 수 있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몸이 피곤하거나 따분할 때 하품이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이다. 호흡은 단지 몸속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생리적 차원을 넘는 그 무엇이다. 숨결 속에 녹아있는 우주의 기에너지가 우리 몸의 근육, 뼈, 기관, 에너지, 통로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지금 바로 조용히 눈을 감고 아랫배에 집중하여 천천히 숨을 가다듬어 보자. 금방 머리가 고요해지면서 가슴에 편안함이 몰려올 것이다. 정석 3. 호흡에 생각을 담아라. 호흡의 중심점을 아랫배까지 내려 폐 속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호흡의 길이를 늘려 폐 속의 산소가 말단 세포까지 잘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호흡이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직후부터 하는 숨쉬기로서 자연호흡이라 한다. 자연호흡을 하면서 숨결 속에 생각을 담는 것이 바른 숨의 3번째 정석이다. 호흡 속에 의식을 넣는다는 의미에서 의식호흡이라고 한다. 호흡 속에 자기가 원하는 구체적 생각이나 이미지를 불어넣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적극적인 호흡이다. 예컨대 숨을 마실 때는
우주의 기 에너지가 들숨과 함께 나의 몸속으로 들어와 아랫배에 쌓인다는 이미지를 그린다. 숨을 내쉴 때는 몸속의 나쁜 에너지가 날숨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한다. 의식호흡으로 기 에너지를 몸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호흡에 강하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집중하면 우리의 뇌 속에는 현재 의식이 줄어들고 잠재 의식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활성화된 잠재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호흡에 집중하여 잠재 의식을 최대한으로 활성화한 상태에서 굳은 믿음으로 우주의 기 에너지가 아랫배에 모인다는 생각을 하면 우주는 우리의 생각대로 기 에너지가 모이도록 조절해 간다.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주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생각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이미지를 떠올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아랫배에 모인 기 에너지가 온몸에 흐르면서 세포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보라. 우리 몸은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상상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면 의지력이 15%고 상상력은 85%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기 에너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 에너지를 실제로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그리지 않으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앞당겨 상상하면서 호흡해보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대우주와 동떨어진 별개의 개체가 아니다. 원래부터 대우주에 속한 소우주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대우주의 법칙은 소우주인 우리 몸에도 그대로 작용한다. 우리는 대우주의 부분이면서 우리 속에 또한 대우주가 들어있다. 특히 의식의 몸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의식 호흡을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전체에 이어져야 한다. 물론 생각의 결과도 전체로부터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의식 호흡은 단순히 정확한 호흡 기술을 익히는 차원을 넘는다.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 공장을 찾는 것처럼 호흡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중요하다. 항상 대우주와 교류하면서 존재하는 소우주로서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호흡의 기적, 기적 1. 몸이 뚫린다. 호흡은 우리 몸의 산소와 에너지의 90% 이상을 공급한다. 호흡의 습관이 바르지 못하면 충분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천식, 알레르기, 근심, 피로, 우울, 두통, 심장병, 고혈압, 수면 부족, 스트레스, 정신적 불안 등 이미 알려진 만성적인 질환은 물론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몸을 크게 상하게 하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호흡을 바르게 하면 인체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복압이 강해지고 장부와 하체가 튼튼해진다. 현대인은 복잡한 사회 구조와 생존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복잡하다. 그 결과 기운의 중심이 아랫배에서 가슴과 머리로 올라와 있다.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 아랫배의 복압이 약해지고
이것은 내장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몸이 허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쉽다. 호흡을 통해 횡격막 운동을 활성화하면 기운이 다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복압이 강해진다. 장부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도 활발해지면서 상어, 하실의 건강한 체질로 바뀐다. 기적 2. 마음이 열린다. 바른 숨을 꾸준히 몇 개월 지속하면 기 에너지가 아랫배에 가득 차면서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몸의 정이 충만해지고 막혀있던 경락이 뚫려 신체 건강이 회복된다. 기 에너지가 점점 커지면서 가슴까지 미치면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면서 심전 선화가 이루어진다. 마음의 밭이 선하고 부드럽고 편안해진다. 원래부터 지녀왔던 우주의 본성인 사랑이 깨어나 매사에 고마워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베푸는 마음이 넘친다. 호흡과 마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 깊은 호흡과 함께 머리와 가슴에 있던 답답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면 아랫배의 복압이 형성되고 기운의 중심이 잡힌다. 마음도 제자리를 찾아 안정된다. 현대인들이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것은 숨이 얇고 빠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숨을 쉴 때 들숨과 날숨의 모습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담겨 있다. 들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생활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다. 반면에 날숨을 편안히 하는 사람은 마음을 차분히 비우고 남을 믿고 따르는 스타일이다. 마음도 호흡에 영향을 준다. 화가 나면 얕은 들숨과 강한 날숨으로 변하고 겁을 먹으면 호흡이 빠르고 얕고 불규칙해진다. 슬픔이나 비통한 일이 생기면 발작적이면서 피상적인 호흡을 하며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에는 호흡이 짧고 조화롭지 못하고 긴장한다. 그러나 사랑과 동정 그리고 경외로움을 느낄 때는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지며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 사람이 공포를 느끼거나 부정의 감정을 느낄 때는 부정의 에너지를 줄이려고 우리 몸의 각종 부위가 수축하여 호흡의 숨결도 약해진다. 기쁨의 감정을 느끼면 기쁨의 에너지를 더 많이 느끼려고 호흡을 깊고 길게 하려 한다. 마음과 몸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개인의 성격은 우리 몸에 신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양의학에는 화를 많이 내면 간과 담장이 상하고 너무 기뻐하면 심장과 소장이 상하고 걱정이 많으면 비장과 이장이 상하며 슬퍼하면 폐와 대장이 상하고 너무 놀라면 신장과 방광이 상한다고 했다. 개인의 편견에 찬 관념과 지나친 집착, 그리고 감정의 치우침도 혈관에 낀 플라크처럼 우리 몸에 해롭다.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순리에 어긋나는 생각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흡과 마음, 그리고 몸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움직인다. 숨을 잘 쉬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몸도 활력이 솟는다. 몸이 좋아지면 호흡도 깊고 여유가 있으면서 마음도 편안해진다. 따라서 바른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호흡을 하면 호흡과 마음과 몸은 서로 선순환으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몸과 마음이 바로잡힌 전인격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다. 기적 3. 머리가 트인다.
호흡을 하면 창조 능력이 길러진다. 인간의 두뇌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잠재 능력이 있다. 인간이 평생 쓰는 뇌의 용량은 자기 뇌의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20세기의 대천재라 불리는 아인슈타인도 자기 뇌의 15% 정도밖에 쓰지 못했다고 한다. 나머지 80에서 90%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 호흡으로 충만해진 기 에너지가 머리까지 올라오면 뇌 속의 에너지 통로가 트이기 때문에 약 140억 개의 뇌세포가 활성화 상태에 이른다. 뇌세포가 활성화되면 잠자던 잠재 능력이 깨어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등 창조력이 길러진다. 평소에 아랫배에 기 에너지를 많이 모아둔 사람은 항상 뇌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생각을 많이 해도 지치지 않으며 집중력 있고 폭넓은 창조적 사고가 가능하다. 호흡을 통해 전체와의 소통이 가능하다. 깊게 호흡을 하면 인간과 우주는 원래 전체로서 하나임을 이해하게 된다. 인간이 소우주라는 자각이 생긴다. 우주 속에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 속에 우주의 모습이 온전히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이 생기면 주위의 모든 사람, 더 나아가 하찮은 동물과 길가의 풀 한 포기와도 소통이 가능하다. 내가 누군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답도 찾을 수 있다. 호흡은 좁은 의미의 자기에서 벗어나 더 넓고 큰 자기에게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가 마시는 숨결 속에는 그동안 지구상에 살다간 무수한 선주의 숨결이 담겨 있다. 우리가 마시는 숨결은 다음 세대들이 다시 마실 수 있도록 대기 속으로 내보내진다. 우리는 식물들이 노폐물로서 대기 속에 내보낸 산소를 마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식물 또한 우리가 노폐물로 내보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호흡을 통해 우주의 생태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흡을 전체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래된 껍질을 벗고 또 다른 순수한 차원의 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호흡의 목적은 사랑이다. 호흡은 건강 그 이상을 추구한다. 우주의 기에너지가 온몸에 퍼지면 저절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온 세상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호흡의 진정한 목적이다. 호흡은 근원과의 교통이고 근원은 사랑 그 자체이다. 가슴에 사랑을 품지 않고서는 결코 근원인 우주와 연결될 수 없다. 사랑은 호흡의 최고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호흡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호흡은 나를 온전히 비우게 한다. 우리는 자신에 관해 갖는 왜곡되고 이기적인 에고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산다. 이러한 긴장 탓에 우리의 호흡은 점점 얇아지고 짧아진다. 깊게 호흡을 하면서 날숨과 함께 이러한 에고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본질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순수한 참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호흡은 테크닉이 아니라 자기 비움이라고 한다. 인생에서 최선의 깨달음은 최선의 호흡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최선의 호흡은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에고를 완전히 비워낼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나를 온전히 비운 채 호흡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호흡의 산매에 빠져보자. 깊은 이완 상태에서 내면의 끝없는 고요와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때,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개별적인 육체의 경계를 넘어 전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